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포근한 봄이 찾아오면서 이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나들의 가장 큰 적이자 불청객인 졸음 운전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는 봄철 졸음 운전의 실태와 예방법을 포함해서 봄나들이 떠나시기 전에 운전자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황규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봄철에 졸음운전 관련 사고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봄철보다는 겨울철이 졸음운전 사고가 조금 더 줄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약 5,800여 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망자 수 또한 168명 정도로 이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강원경찰청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3년간 봄철인 4, 5월에 1,069건 정도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엔 846건 정도 발생했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봄철에 졸음운전이나 아니면 나들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봄철에 대형 사고로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졸음운전 사고의 양상은 대체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졸음운전은 아무래도 운전자가 졸음에 빠지다 보니 타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뭐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과속과 같은 법규 위반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타 법규 위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졸음운전은 이게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위험성 측면에서 일반 교통사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깜빡 졸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3초간 눈을 감았을 때를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운전자가 3초간 눈을 감게 되면 차량은 멈추지를 않죠. 대체로 약 83m 정도를 계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그 83m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졸음에 빠지는 순간 주변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16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졸음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속 105km로 주행하던 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전방 차량 6대를 연쇄 추돌을 하였고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저희가 본 적도 있습니다. 좀 아찔했죠. 그리고 봄철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에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약물 때문에 생기는 사고가 또 많이 늘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봄철이 되면 비염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먹는 비염약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약사 선생님께 약을 처방을 받을 때 이 약을 드시면 좀 졸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약들이 대부분 그것인데요.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졸음과 피로감 등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이 예상되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약품들은 섭취를 지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졸린 기분을 느끼는데 약 때문이라면 참 불가항력이기도 합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종료 후에 15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또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이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차량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인 것도 있지만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대표적으로 노래하는 도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도로 노면에 정교한 이제 럼블 스트립을 통해서 바퀴의 마찰음이 특정 주파수 영역대로 출력이 되도록 한 장치인데요. 특히 저희 강원 도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구간 중에 인제 양양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의 중간 부분쯤을 지나다 보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노래하는 도로를 만날 수 있는데 터널 중간 부분에서 차량의 바퀴가 노면을 닿았을 때
이제 음이 출력되게 됩니다. 예. 소리와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졸음운전 예방을 하는 장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럼블 스트립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있지만 실제로 운전자들이 또 꼭 유념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언급했던 이제 시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운전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잘 진단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도착해서 쉬어야지라는 생각보다 졸음을 느끼셨을 때 졸음 쉼터나 휴게소 등을 이용하실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예. 휴게소나 졸음 쉼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15km에서 25km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차량들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지나치게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계속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예. 운전자들이 편리를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고속도로와 같은 단조로운 상황 속에서는 이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너무 남용하시면 운전자의 긴장이 풀리게 되고 또 졸음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따금씩 한 번씩 스스로 주행을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라도 봄나들이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은 2차 사고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시더라도 침착하게 본인의 안전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제시하는 사고 발생 시 조치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 먼저 부상자를 최우선적으로 구호를 해주시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면서 경찰 공무원에게 사고 장소나 사상자 수 등을 조금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능하다면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를 시킨 후에 뒷차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뒤편에 삼각대를 세우고 이제 비상 전멸 등을 점등하는 등 또한 여기서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이제 도로 밖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또 많은 대책들도 내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유관기관과 협동하여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산하 지부 및 시험장 등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에서는 일반적인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외부기관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졸음운전 경각심 제고와 또 이제 안전운전 의식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TVN 교통방송을 통한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 안전사업, 운전면허 사업 등을 통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